채권 수익률 2022년 채권 대학살 당시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채권의 투자의 적기다 그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렇게 2022년 10월에 채권을 많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채권을 샀느냐? 그게 스타 채권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국고 20-2 30년물. 무려 말입니다. 2024년 7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1,300억 원이나 샀습니다. 채권 엄청나게 샀죠. 예. 수익률은요, 최대 수익률. 2022년 10월에 5,750원에서 6,000원 사이였거든요. 지금은 7,465원입니다. 이게 액면가가 만원짜리거든요. 만원짜리가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수익률이 30%대예요. 수익률 30%. 마찬가지로 국고 19-6 20년물 이것은 27%대입니다. 3조 1,300억 원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진짜 스타채권의 순익률은 굉장하죠. 제가 채권 대학살 때 투자를 하면 되겠다 2022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많이 오른 거죠.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스타채권이 이 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뭐가 더 있느냐? 여러분 스타채권은요. 국고 20-2도 있고요. 19-6도 있고요. 국고 21-4도 있습니다. 국고 23-2도 있고요. 국고 20-4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고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국고채를 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지금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채권의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채권이라는 것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액면가라는 게 있어요. 액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금리를 높이 올라가면 액면가는 할인하겠죠. 내려갑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채권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팔아야 돼. 그러면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자 많이 줄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액면가도 낮춰줄게. 사줄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내려오면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지금 금리 인하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미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액면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수익률도 높게 해서 계속 사들였던 겁니다. 누가 사들였냐고요? 큰손들, 부자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들였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국채 투자액만 여러분 2021년만 하더라도 국채 투자 669억 원이에요. 한 1년에. 국채에 관심이 없었어요. 개인들은요. 그런데 2022년부터 사태가 터졌죠. 9,956억 원. 이거는 정환진 TV가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사잖아요. 2023년에는 7조로 늘어납니다. 9,056억 원이 7조 3,071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올해는요. 1월에서 7월까지 보면 8조에 8조. 8조 2,042억 원. 무려 말입니다. 3년 사이에 국채를 순매수하는 성장률 자체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163.4%입니다. 12,163.4%. 제가 채권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국채, 회사채는 불안하잖아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회사채는 좀 덜 사고 국채를 더 많이 산다. 국채에다가 1억씩, 2억씩, 10억씩 산다는 뜻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는 게 이제 국고채 20-2고 국고채 19-6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아무래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떨어졌고요. 20년물, 30년물이니까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잔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기채가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금리 변화도 크고 가격 변동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요. 또한 이거 20년 예, 국고 20-2고 19-6이잖아요. 오래된 채권이잖아요. 오래된 채권. 오래된 채권이면 그 당시에 발행할 당시 금리가 어땠을까요? 20년이면 금리가 가장 낮을 때 국고 20-2는 20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국고 19-6은 예, 19년이라는 뜻이고요. 그때는 금리가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자체가 저쿠폰 국채, 표면금리가 굉장히 낮은 채권에 그러니까 이걸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투자할 수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잖아요. 내려가면 액면가가 어떻게 돼요? 액면가가 2020년 10월에 산 사람들은 5,750원에서 6,000원 사이인데 7,465원이 됐습니다. 자꾸 올라가겠죠. 액면가가 지금 10,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 올라가면 대박 나는 거죠. 뭐 대박 나는 거죠.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계속 돌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권 합니다. 그런데 더 채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채권은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14.5%의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 수익 있잖아요. 자본 수익. 액면가가 올라가서 이익이 나는 거. 여기는 여러분 세금이 안 붙습니다.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자로 수익 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데 예. 반대로 자본 수익, 액면가가 올라가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입니다. 채권 대학살 시기 2022년에 많이 산 이유도 그 이유예요. 액면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기회서 사야 되겠다. 이게 수익이 나도 이자를 안 내니까. 참 이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채권을 사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채권 거래액 보세요 여러분. 2023년 기준으로 37조 5,620억 원이에요. 이게 평균 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금액은 3조 내지 4조 이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7조 10배. 아마 올해도 10배가 늘어날 겁니다. 그만큼 채권은 금리가 분명히 내려질 거니까 액면가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는 많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권 대학살 때는 많이 했지만 채권 보유액도 지금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54조 9천억 원이니까 개인들이 채권을 많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저는 시장을 볼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도 우리가 조금씩은 가져야 된다. 제가 개인 국채도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놓는 게 좋습니다. 이자 혜택 주니까 사놓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굉장히 늘어난다. 이게 경기가 나쁠 때 최악일 때는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